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즐거운 5일 동안의 추석 연휴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제 5일 동안 국내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 만큼 주식은 잊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보합권 혼조 마감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상당히 견고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우려, 세금 인상, 중국의 규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려감으로 나타나면서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좀 부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잠깐 보시면요. 다우지수 0.1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3% 정도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 0.16%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특징은 없었고, 오늘 미국 시장은 또 내마녀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 시장은 수요일까지 휴장이니까 미국 시장 금요일 그리고 월, 화, 수요일까지 움직임 계속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마감 시황 때때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오늘 관망 심리가 짙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반등 마감을 했다는 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201선을 지지했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또다시 장중에 201선을 좀 위협했지만 201선을 지지하고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에서 좀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를 좀 기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회의인데요. 21일과 22일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호를 줄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또 좋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큰 악재로 작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주시장 보시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6조 원 정도 기록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한 28%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특히 이제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게 양날의 검인데, 환율이 오르면서 그 부분이 실적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폴더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고, 스마트폰 판매 그래서 회복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7만원대에서 지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0일 날 72,500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했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계단식으로 순차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8만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수상으로는 3,200선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요. 상당히 좀 레벨 다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에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저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상승을 해버리면 국내의 코스피 지수가 오늘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만약에 반등을 해버린다면 시장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포트에 반드시 한 10% 정도는 편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총 1등, 2등
이기 때문에 포트에 최소한 10% 정도는 반도체 관련주를 좀 편입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시장이 상승했을 때 1월 달처럼 삼성전자가 막 96,000원까지 가고 막 이럴 때 소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2.8% 상승하면서 107,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상당히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0만원대에서 거의 뭐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98,900원까지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나름대로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보시면요.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지금 천천히 그래도 들어오고 있고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서서히 10만원대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SK 하이닉스 역시 뭐 지금 10만원대 초반권은 매수 권역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코오롱 글로벌 최근에 정말 이 종목 너무 좋은데요.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3만원에 안착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장중에 31,5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고 29,10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고가 마감을 했어요. 3만원대.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발굴을 직접 해서 8월 중순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 한 달 만에 한 20%, 30%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 타이밍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을 때가 23,0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3만원대에서 너무 비싸게 추격 매수는 하시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치주는 결국 이렇게 상승한다.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KCC라는 기업 제가 여러 번 엄청나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KCC 글라스 8% 상승을 하면서 81,000원대까지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름에 KCC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KCC의 또 자회사인데요. 결국은 건축 관련된 건설 관련된 수혜를 KCC도 받지만 KCC 글라스도 받는다. 요거를 오늘 또 주가에서 보여줬습니다. 건축용 환율이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주가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좀 뭐 따라간다면은 확 튀는 날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런 기업들 그러면서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아마 좀 많이 안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종목을 한 종목 마지막엔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항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국항공우주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한국항공우주가 2.8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월 달에 4만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그 이후에 지금 몇 개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관련하여서는 지금 우주항공 테마 10월 달에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루오리진과 한국항공우주의 비공개 회담 소식이 오늘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10월에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56,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쭉 또 횡보를 하고 있는데 21선 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누리호 발사 관련한 모멘텀 생각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이렇게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좀 수시로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